네, 이제 EPTA 표준 교재의 파트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했었던 부분이 단순한 리드백과 이제 듣고 따라하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파트 2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파트 1 같은 경우는 단순 리드백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력이나 점수 향상이 가능하지만, 파트 2는 상대적으로 일반 영어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승부를 내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소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파트 2가 이제 4등급과 5등급을 나누는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설명을 그냥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 읽어보면서 어떤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트 2에서는 두 개의 교신이 그 롤플레이 형식으로 나오고요. 이제 파트 A에서, 태스크 A에서는 정상적인 상태 그리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계된 시나리오, 그리고 태스크 B에서는 비정상 또는 비상 상황에 관한 롤플레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비행에서 잘 겪지 못하는 그런 비상적인 상황, 조금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는 부분입니다. 두 개의 과제 모두 자 롤플레이가 끝난 다음에 후속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롤플레이에 사용되는 교신 시나리오는 제한된 시간 내에 언어 수행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달리 인위적인 요소, 좀 억지스러운 면들이 많이 있고, 연속적으로 뭐 비행기에 고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비상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다시 비상 상황이 발생된다든지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영어를 테스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영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을 영어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BT 이제 컴퓨터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응시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도 제시가 되고요. 프롬프트의 개요를 보면은 이제 태스크 A와 B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황 정보 먼저 나오게 되고 이니셜 시츄에이션이라고 해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종사의 응답, 우리의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된 상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문제가 나오고 우리가 대답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 팔로우업 퀘스천, 이 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유형은 이제 당신이었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했겠는가, 뭐 이렇게 내용 요약과 함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 C는 리포팅, 이 들었었던 상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츄에이션 업데이트, 상황 업데이트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문제에 따라서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 세트가 되겠죠. 그리고 태스크 C 같은 경우는 앞에 롤플레이에서 했었던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하나가 길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시문은 텍스트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이것도 보시면은 태스크 A 같은 경우는 in part task A you'll be going through. 자, going through는 무엇을 겪다라는 뜻이죠. 자, 겪게 됩니다. 한두 가지의 비행 상황을요. 정상적인 그 승객을 태우고 가는 비행 상황을 겪게 됩니다. Follow the prompt. 그 프롬프트를 따라서 보시면서 providing your response, 당신의 응답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 상황 프롬프트는 음성으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크린에 나오기도 합니다. 글자로도 나옵니다. 또는 그 두 개가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say again이라는 표현, 다시 들려달라는 표현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콜사인은 호텔리마 1, 2, 3 예전처럼 그렇게 되고 After finishing task A roleplay, 태스크 A의 롤플레이가 끝난 다음에 You will be asked, 질문을 받을 겁니다. 하나 또는 두 개의 팔로우업 퀘스천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은 up to니까요. up to는 뭐뭐까지라는 의미죠. 90초까지의 그 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90초짜리 문제가 한두 개 나오게 되는데 사실 90초면 1분 30초,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영어로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렇다고 횡설수설하다 보면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리 있게 어느 정도는 짜여진 템플릿을 가지고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토익 스피킹이나 뭐 토플 스피킹 이렇게 영어 말하기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 PTA도 마찬가지고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템플릿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갈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최대한 많은 템플릿, 이거는 내가 사용해도 괜찮은 문장의 구조다 하는 것들은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꼭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태스크 B의 인스트럭션 보겠습니다. 태스크 B는요, You'll be interacting with ATC. 자, ATC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또는 그라운드 그 크루 직원들과요. Based on short situation prompt. 그 상황 정보, 주어진 상황에 따른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게 되고요. Follow the prompt. 그 프롬프트를 따라서 그 다음에 as necessary 필요한 만큼 응답을 하세요. Assume 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You can accept all the instructions. 모든 지시사항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Unless being specified otherwise. 자, 그 따로 명시가 되지 않는 이상, 여기 unless라는 표현은 뭐뭐하지 않는 이상이라는 뜻이니까요. 글에 뭐 반대하는 의견을 내세요라는 지시사항이 있지 않는 한 모든 지시사항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가정해 보시고 그리고 say again은 역시 한 번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콜사인 마찬가지로 호텔리먼 1, 2, 3이고 그 다음에 태스크 C, 마지막 태스크 C는요. You have just finished. 방금 파트 2의 태스크 B를 끝냈습니다. Now you will be listening to the ATC's radio telephony. ATC의 교신 메시지를 듣게 될 거예요. To better recall the event. 그 방금 전에 있었던 상황을 잘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태스크 A나 B에서 했었던 ATC 교신 내용을 다시 듣게 됩니다. 상황을 좀 기억하라고요. Afterwards, 그 후에 you will be asked two questions about situation. 그 두 개의 상황에 대한 두 개의 질문을 듣게 됩니다. 자, 대략적인 이제 파트 2의 태스크 ABC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문제는 음성만 들려지고요. 필요할 때는 문자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화면 상단에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듣는 동안 메모하실 수 있고 메모는 숏핸드로 이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Listen to the controller's respond and state your intentions. 컨트롤러의 반응을 듣고 그 다음에 당신의 의도를 진술하세요. 이제 컴퓨터 화면에 주어진 글자는 뭐 contact, ground operation, defueling time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ATC에서 이런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Roger, Hotel Lima 1, 2, 3. How long do you think that will take?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이제 본문 들어가서 또 보도록 하겠고, 자, 후속 질문 같은 경우 그리고 리포팅 문제는 음성하고 지문이 모두 화면에 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게 두 개가 다 제공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Task A의 follow-up question. You have just finished task A. 방금 태스크 A를 끝냈고요. As the pilot of Hotel Lima 1, 2, 3. 호텔 리마 1, 2, 3의 조종사로 이 태스크 A를 끝냈습니다. In this situation, 이런 상황에서 What problem did you discover? 어떤 상황을 발견했느냐? While on the ramp, 램프에 있는 동안. And how did you resolve? 어떻게 해결했겠느냐? That problem,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겠느냐라는 의견을 물어보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 C의 이제 reporting question,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What happened to your aircraft? 자, 호텔 리마 1, 2, 3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Explain the nature of the incident. 그 사건의 그 속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How do you think the incident was handled by the air traffic controller?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건이 ATC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다뤄졌는지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Do you feel the situation could have been handled differently? 그 상황이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Make comment from pilot's point of view. 조종사의 시점에서 그것에 대한 언급을 해보세요. 이런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 한 90초 정도 걸려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니까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응답 시간은 롤플레이는 30초 동안 응답하게 되어 있고 후속 질문과 리포팅은 90초 동안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평가 요소는 이제 표준 교신 용어 사용 어법 그리고 일반 영어 종합적 사용 능력을 보게 됩니다. 정상적인 교신 능력과 비정상 돌발 상황 발생 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이제 아이카이오 6개 분야 척도 앞에서 그 표지 부분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것을 적용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제 파트 4 그 레벨 4랑 5의 그 어느 정도 구분 짓는 평가 기준, 채점 기준이라고 하죠. 그게 어느 정도는 주어져 있는데 이것도 사람이 하는 채점이기 때문에 약간 주관적인 것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준비한다면 아마 원하시는 그 등급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파트 2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파트 2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실제 예문들 통해서 예시 문제들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